뭐를 다시 해? 기거 발사 3. 써? 아 그거야 그거 말고 어떻게? 하는 척 해오라고 아까. 그런지 이거 얘들아 그거 하는 거. 그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그 아까 전에 하라고. 아까 전에? 그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해오라고. 어쩌고 껐다가 저쩌고. 다시? 아니 그거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기 들리게 다시 해보라고. 껐다가 키지는 말고. 그리고 읽어서 나로 발사를 뭐지? 나로 발사 성공을 축하하며 3, 읽으겠습니다. 1 발사. 이렇게? 어. 얘들아 어. 잘 자고 좋은 꿈 꾸거라. 내일 아침에는 아빠 좀 배웅 좀 해줘. 인사 좀 해주고. 어. 피곤하니까 푹 잘. 아빠는 근데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은데. 그치? 됐어. 타요 비행기 쏵 초음속 여객기부터 드론까지 쏵 소리보다 빠르게 나는 초음속 여객기 어마어마하게 크고 빨라서 수백 명의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에어버스 A380 미국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 에어포스 1 빙글빙글 프로펠러가 여러 개인 볼로콥터와 드론 등 궁금한 여러 가지 비행기들이 윙윙 붕붕 아빠 마지막에 블루코프가 정답이잖아. 볼로콥터 블루코프. 둥실둥실 하늘을 나는 열기구부터 어마어마하게 크고 빨라서 수백 명의 사람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에어버스 A380 작고 가벼워 편리하게 사용하는 경비행기 무선으로 조종할 수 있는 드론까지 궁금한 여러 가지 비행기들을 우리 함께 재미나게 알아볼까? 둥실둥실 공기의 힘으로 나는 열기구와 비행선 알록달록 풍선 모양 뚱뚱한 핫도그 모양 터질 듯 빵빵한 열기구와 비행선이 하늘을 날아 열기구는 공기를 데워 떠올라 둥실둥실 떠다녀 주로 관광이나 오락용으로 많이 타지. 비행선은 고래의 몸통 같은 커다란 통에 수소처럼 가벼운 기체를 넣어 둥실 떠오르고 뒤쪽에 달린 프로펠러를 돌려서 앞으로 나아가. 힌덴부르크 비행선 폭발 사고 1937년에 독일의 비행선 힌덴부르크호가 폭발해 거기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일이 있은 뒤 사람들이 비행선을 잘 이용하지 않아 주로 홍보용으로 쓰여왔어요. 열기구 커다란 공기주머니 아래에 탈 수 있는 바구니를 매달고 공기주머니 안에 공기를 데워서 위로 떠오르는 탈 것이에요. 하이브리드 에어십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만든 현대의 비행선이에요. 헬륨을 넣어 비행하며 시속 111km로 날 수 있고 19명까지 탈 수 있어요. 그라프 체펄린 1928년에 첫 비행을 한 독일의 비행선이에요. 제1차 세계대전 때는 군사용으로 쓰이기도 했어요. 거대하고 빠른 슈퍼 여객기 에어버스 A380과 드림라이너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붕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 에어버스 A380과 그에 못지않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야. 에어버스 A380은 2층으로 되어 있어 어느 여객기보다도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어. 보잉 787은 에어버스 A380보다는 작지만 속도가 매우 빨라. 크기에 비해 훨씬 가벼워서 연료도 적게 들지. 탔을 때 매우 편해서 꿈의 여객기라는 뜻의 드림라이너란 별명을 붙였어.
가장 큰 비행기는 안토노프 225, 에어버스 A380은 사람을 실어 나르는 여객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예요. 모든 비행기 중에서 가장 큰 비행기는 소련의 안토노프 225예요. 짐을 나르는 화물 비행기인데 로켓을 실어 나르기도 해요. 에어버스 A380 프랑스에서 만든 비행기로 사람을 실어 나르는 비행기 중에서는 제일 커요. 모두 835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어요. 보잉 787 드림라이너 많은 사람을 싣고 소리의 속도에 가까운 매우 빠른 속도로 날아요. 그러면서도 가볍고 연료도 적게 드는 비행기예요. 소리보다 빠른 여객기, 초음속 여객기. 꽉 폭탄이라도 터진 듯 엄청난 소리가 사방으로 퍼져가. 초음속 여객기가 소리보다 빠르게 날아가는 소리야. 초음속 여객기는 보통 여객기로 가면 7시간 걸릴 곳을 3시간이면 데려다 주었지. 하지만 소리가 너무 시끄럽고 연료가 많이 드는 데다 비행기 표값이 너무 비쌌어. 결국 2003년 이후론 쓰이지 않게 되었지. 조음속이란 소리의 속도를 뜻하는 음속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뜻해요. 소리의 속도는 보통 온도에서 초당 340m예요. 1초에 340m를 간다는 뜻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88km는 20분이면 가요. 그런데 조음속은 이 음속보다 더 빠르다는 것이니 얼마나 빠른지 짐작할 수 있겠죠. 초음속 여객기의 고개 숙인 모양. 초음속 여객기는 앞쪽의 조종석이 아래로 꺾여서 마치 새처럼 생겼어요.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공기의 방해를 덜 받고 조종사가 조종할 때 앞이 잘 보이게 하기 위해 그런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투폴레프 144 소련에서 만든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예요. 1968년에 처음 날기 시작해 1983년까지 쓰였어요. 단 16대만 만들어졌어요. 콩코드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만든 초음속 여객기예요. 1976년부터 2003년까지 27년간 하늘을 날았어요. 작고 가벼운 비행기, 경비행기. 작고 귀여운 비행기들이 호수 위를 윙. 한 대는 스르르르 물에 내려앉고 있어. 작고 가벼워 경비행기라 부르는 소형 비행기들이야. 크기가 작아서 많은 사람이 탈 수는 없지만 빠르게 이동할 때나 넓은 곳에 농약을 뿌릴 때 편리해. 땅 위에 내려앉을 곳이 없으면 물 위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수륙양용 경비행기도 있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조종훈련과 관광용으로 쓰여. 경비행기보다 더 가벼운 비행기. 동력 행글라이더는 행글라이더의 좌석과 엔진 그리고 착륙 장치를 단 것으로 경비행기보다 더 작고 가벼워요. 바람이 세게 불 때는 엔진을 아주 약하게 틀어놓고도 날 수가 있지요. 아이콘 A5 미국에서 만든 수륙양용 경비행기예요. 땅과 물에서 모두 뜨고 내릴 수 있고 날개를 접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졌어요. 세스나 172 미국에서 만들어져 1955년에 첫 비행을 한 뒤 지금까지 가장 많이 만들어진 경비행기예요. 조종 훈련용으로 많이 쓰여요. 멋진 모양 자랑하는 옛날 비행기. 옛날 비행기 중에는 모양이 멋진 비행기가 많아. 그 중에서도 도르니에 도엑스는 날개 위에 조르르 12개의 프로펠러가 달려 아기자기 예쁘게 생겼지.
하지만 실제로는 당시에 가장 크고 무거웠던 비행기야. 게다가 3층으로 되어 있어 169명이나 탈 수 있었어. 날개가 두 겹으로 된 복엽기 에어코 DH-4도 귀엽게 생겼어. 하지만 이 비행기는 원래 폭격기였어. 전쟁이 끝난 뒤엔 우편 배달 비행기로 쓰였지. 물 위에서 뜨고 내린 도르니의 도 X. 도르니의 도 X는 당시에 가장 크고 무거운 비행기였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무거운 비행기를 땅에서 날아오를 수 있게 하는 기술은 발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호수나 바다에서 날아오르곤 했지요. 도르니의 도 X. 독일에서 만들어 1929년에 첫 배행을 한 대형 여객기예요. 당시에는 가장 크고 무거우며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는 비행기였어요. 에어코 DH-4. 영국 에어코사에서 1917년에 만든 비행기예요. 원래 폭격기로 만들어져 제1차 세계대전 때 이름을 떨치다 전쟁이 끝난 뒤 우편 배달 비행기로 이용되었어요. 미국 대통령의 전용 비행기 에어포스 1. 미국 대통령이 타는 비행기 에어포스 1이야. 보잉 747기를 특별하게 고쳐 만든 것으로 안에는 대통령이 일하는 방인 집무실과 회의실, 수행원들의 사무실과 기자들을 위한 방, 50명의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식당과 수술대를 갖춘 응급 수술실까지 있어. 대통령이 세계 어느 곳과도 빠르게 통신을 주고받아 나란 일을 결정할 수 있도록 통신 장비가 잘 갖춰져 있고 공중 급유기로 하늘에서 연료를 넣을 수도 있어. 게다가 100명이 일주일 동안 먹을 음식을 싣고 다녀서 일주일 동안 하늘에 뜬 채로 지낼 수 있지. 에어포스 1은 영어로 공군 1호기라는 뜻이야. 공군에서 보관하고 정비하고 조종하고 호위해. 핵무기 폭발에도 견딜 수 있고 적이 쏜 미사일을 쏘아 떨어뜨릴 수도 있지.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타는 비행기이니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어?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 마린 1. 마린 1은 미국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예요. 영어로 해병대 1호라는 뜻으로 해병대에서 관리해요. 네 종류의 헬리콥터가 있는데 대통령이 타는 것은 모두 마린 1이라고 불러요. 항상 두세 대가 같이 다니며 한 대에는 대통령과 수행원이 타고 다른 한 대에는 경호원들이 타요. 에어포스 1은 두 대. 에어포스 1은 한 대가 아니라 두 대예요. 두 대가 아주 똑같이 생겼죠. 대통령이 어딜 갈 때는 두 대를 모두 준비해 놓았다가 나머지 한 대도 꼭 따라다녀요. 혹시 에어포스 1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바꿔 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중대한 나란 일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요. 마린 1.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로 SH-3 시킹 헬리콥터예요. 마린 1. 대통령이 타는 헬리콥터로 UH 블랙호크기예요. 에어포스 1. 미국 대통령 전용 비행기예요. 여러 가지 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으며 공중에서 연료를 넣을 수도 있어요. 2023년부터는 미사일을 피하는 장치도 갖춰진다고 해요. F-15 E 스트라이크 이글. 에어포스 1을 호위하는 미국 공군의 전투기예요. 에어포스 1 예비기. 에어포스 1은 똑같이 생긴 예비기가 있어서 항상 같이 다녀요. 빙글빙글 프로펠러를 돌려서 나는 헬리콥터와 볼로콥터. 타타타타. 헬리콥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날아와 도시 한가운데 넓은 풀밭에 내려앉으려 하네. 비행기는 뜨거나 내려앉을 때 긴 활주로가 필요하지만
헬리콥터는 내려앉을 만한 공간만 있으면 돼. 위아래로 똑바로 올라가거나 내려올 수가 있거든. 프로펠러를 빙글빙글 돌려서 그 힘으로 나는데 공중에 서 있을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어. 헬리콥터 같이 커다란 프로펠러 말고 작은 프로펠러 여러 개가 빙글빙글 돌아서 그 힘으로 나는 건 볼로콥터야. 사람이 타고 운전할 수도 있고 무선으로 조종할 수도 있어. 값도 싸고 운전하기도 쉽다니 앞으로 많이 보게 되겠지? 최초의 헬리콥터. 최초의 헬리콥터 VS-300이에요. 러시아 출신의 이고리 시코르스키가 미국으로 이민한 뒤 1939년에 만들었어요. 이고르 시코르스키는 그 뒤 시코르스키 항공을 세웠지요. 헬리콥터 벨 206. 캐나다에서 만든 헬리콥터예요. 여러 곳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헬리콥터 종류예요. 볼로콥터. 독일에서 개발한 전기 헬리콥터로 2016년에 첫 비행에 성공했어요. 두 명이 탈 수 있고 어느 방향으로나 갈 수 있어요. 아직 오래 날진 못해서 오래 나는 방법을 연구 중이에요. 이모저모 고마운 헬리콥터. 농업용 헬리콥터와 수송 헬리콥터. 쏴. 농업용 헬리콥터가 푸르게 자란 농작물 위로 농약을 뿌리고 있어. 헬리콥터 앞에 달린 농약 살포기가 분무기처럼 농약을 뿜어내는 거야. 농부 아저씨들이 농약통을 등에 메고 땀 뻘뻘 흘리며 며칠 동안 할 일을 짧은 시간에 해치워주니 참 고마운 헬리콥터야. 타타타타. 수송 헬리콥터는 어디론가 바삐 날아가. 빨리 날라다 주어야 할 사람이나 물건이 있나 봐. 급할 때 도움을 주는 고마운 헬리콥터지. 헬리패드. 헬리콥터가 뜨거나 내려왔는데 이용되는 장소를 헬리패드라고 해요. 도시에서는 보통 건물 옥상에 만들어지는데 하늘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커다란 동그라미 안에 알파벳 H자가 쓰여 있어요. 농업용 헬리콥터. 농약을 뿌리는 장치인 농약 살포기가 달린 헬리콥터예요. 수송 헬리콥터. 사람이나 물건을 빠르게 실어 나르는 데 쓰는 헬리콥터예요. 무선으로 조종하는 헬리콥터. 드론. 웅웅 웅웅. 드론이 여기저기 하늘을 날아다녀. 사진을 찍기 위해 날아다니는 드론도 있고 물건을 배달해 주러 가는 드론도 있어. 드론은 사람이 타지 않고 무선으로 조종해서 날아다니게 할 수 있는 비행물체야. 원래는 군사용으로 개발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민간용으로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 크기도 손바닥만한 것부터 아주 큰 것까지 다양해. 놀이용부터 촬영이나 배달, 농사와 과학연구 등 여러 가지 쓰임새로 쓰이고 있어. 이런 점은 조심해야 해요. 드론은 편리한 만큼 위험한 점도 있어요. 나쁜 사람이 폭발물을 드론에 넣어보내 폭발시킬 수도 있고, 배달 중인 드론을 해킹해 물건을 가로챌 수도 있어요. 촬영용 드론으로 남의 집을 함부로 찍을 수도 있지요. 또 드론이 갑자기 고장나 공중에서 떨어지면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드론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점들을 정해서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해요. 촬영용 드론 팬텀. 중국 DJI사가 만든 드론이에요.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하늘을 날며 사진을 찍어 보여주어요. 촬영용 드론 에이리곤. 스웨덴에서 만든 촬영용 드론이에요. 영화를 찍을 때 유용하게 쓰여요. 배달용 드론. 물건을 배달해 주는데 이용되는 드론이에요. 초음속으로 날면서도 조용한 저소음 초음속 비행기.
초음속으로 날면서도 큰 소리가 나지 않고 연료도 적게 드는 그런 비행기를 만들 순 없을까? 비행기를 만드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며 연구하고 있어. 미국 항공우주국의 우주선을 만드는 과학자들도 함께 연구를 하고 있지. 머지않아 그런 비행기가 나올 거야. 바로 저소음 초음속 비행기.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0분이면 갈 수 있을걸? 초음속 비행기와 소닉붐. 비행기가 초소음으로 나는 순간 전등 치듯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엄청난 충격파가 생겨요. 그것을 소닉붐이라고 해요. 저소음 초음속 비행기는 그런 소닉붐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콘 2. 미국의 보잉사가 미국 항공우주국의 도움을 받아 만들고 있는 초음속 비행기예요. 초음속으로 날면서도 예전과 같은 시끄러운 소리는 나지 않아요. 하이브리드 윙바디. 보잉사가 미국 항공우주국과 함께 만들고 있는 비행기예요. 날개와 몸체가 합쳐진 모양으로 초음속으로 날며 연료와 소리를 줄일 수 있어요. 미래형 초음속 여객기. 초음속으로 날 때 나는 시끄러운 소리를 줄인 비행기예요. 미래형 에어버스. 콩코드보다 빠르게 날며 시끄럽지 않고 단추를 누르면 비행기 몸체가 투명하게 바뀌어 바깥 풍경이 다 보이는 비행기예요. 자신만만 꼬마 비행기. 비행기들의 정거장, 공항. 공항에는 긴 활주로와 착륙대, 안전한 길을 안내해주는 관제탑,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탑승 시설 등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공항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볼까요? 인천국제공항. 세계 제1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 인천국제공항에 탑승 수속을 하는 곳이에요. 워싱턴 댈러스 국제공항. 미국 워싱턴 가까이에 있는 공항으로 멋진 청사의 모습을 자랑해요. 베이징 서우드 국제공항.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는 국제공항이에요. 높이 솟아있는 곳이 관제탑이에요. 상파울루 구아룰루스 국제공항. 브라질의 가장 큰 공항이에요. 관제탑에서 비행기의 안내를 하고 있어요. 취리히 공항. 스위스 취리히에 있는 공항이에요. 긴 활주로들이 하얗게 보여요.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프랑스 파리 북쪽에 위치한 국제공항이에요. 제2터미널에 비행기들이 서 있어요. 트렌드 지식백과. 하얀 선 같은 비행기 꼬리구름. 비행기가 쌔 지나가고 나면 하늘에 크레파스로 하얗게 선을 그은 듯 꼬리구름이 길게 생겨나 있는 때가 있어요. 이 꼬리구름은 대체 왜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비행기 꼬리구름은 제트기가 높이 날 때 생겨요. 제트기는 날아가면서 엄청나게 뜨거운 가스를 내뿜어요. 그런데 제트기가 날아가는 하늘은 아주 높은 곳이어서 온도가 무척 낮아요. 영하 38도보다 더 낮을 때도 많아요. 그렇게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아무리 뜨거운 가스도 순식간에 수증기로 변해 꽁꽁 얼어버려요. 그 꽁꽁 언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있는 게 구름이에요. 제트기가 지나가면서 계속 가스를 내뿜고 이어서 바로 얼음 알갱이로 변하기 때문에 기다란 줄과 같은 꼬리구름이 생기는 거예요. 이 꼬리구름은 건조할 때는 바로 사라지지만 습기가 많을 때는 오랫동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꼬리구름을 보면 날씨를 점칠 수도 있어요. 꼬리구름이 오래 남아있으면 곧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증거거든요. 생각 통통. 블랙박스는 오렌지색. 비행기에는 반드시 블랙박스가 달려 있어요. 블랙박스는 비행기가 어떻게 비행했는지, 조종 속에서 어떤 내용의 말과 통신을 주고받았는지 기록해 놓는 장치예요. 만약 사고가 나면 블랙박스를 찾아 분석해서 원인을 밝힐 수가 있지요. 그런데 블랙박스는 검은색일까요?
아니에요. 이름과는 달리 밝은 오렌지색이에요. 비밀이 담겨 있다는 뜻에서 블랙박스라고 부르지만 색깔은 사고가 났을 때 찾기 쉽게 눈에 잘 띄는 오렌지색이에요. 퀴즈, 어느 것일까? 작은 프로펠러가 여러 개 달려 있어. 프로펠러들이 빙글빙글 돌아서 그 힘으로 날지. 사람이 타고 운전할 수도 있고 무선으로 조종할 수도 있어. 헬리콥터보다 값도 싸고 운전하기도 쉬워. 이것의 이름은 뭘까? 이름을 말하고 어느 것인지 손가락으로 짚어봐.